안녕하십니까. 한국노총 공무원본부 이성철입니다. 이번 영상은 장기재직 공무원을 위한 공무원연금 강의 영상에서 말씀드린 재평가율과 이행률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기 위해 제작한 영상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2009년 이전 임용된 장기재직 공무원들의 연금이 두 제도로 인해 대폭 하락하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두 제도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시고 왜 두 제도의 개정과 폐지가 필요한지 이해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강의에 앞서 두 제도가 공무원연금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개괄적인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평가율과 이행률 제도는 주로 2009년 이전 임용된 공무원들에게 피해를 주는 제도입니다. 먼저 재평가율은 2009년 이전 임용된 공무원들이 2009년 이전에 납부한 연금에 대해서 큰 피해를 주고 있으며, 이행률 제도는 2010년 이후 납부한 연금에 대해서 일정 비율을 삭감하는 피해를 주는 제도입니다. 결과적으로 재평가율은 현재 퇴직하시는 공무원들의 연금액을 개정 전보다 20에서 40%까지 삭감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이며, 이행률 제도는 현재 퇴직하시는 분들의 공무원연금을 10% 내외 삭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재평가율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는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금액이라고만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여러분께 쉽고 명확한 설명을 위해서 국민연금법에서 현재 가치를 산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제도 및 용어가 재평가율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방식을 재평가율이라고 명명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강의를 듣는 공무원 여러분 및 공무원연금공단, 인사혁신처 관계자분들께서는 공무원연금 법령에는 명확한 용어조차 없는 재평가율이라는 용어를 빌려와 사용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의 순서는 용어의 정의, 제도 도입 이유, 법적 근거, 법령 개정 내용, 개정에 따른 연금 손실 현황 순으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어의 정의를 보시면 재평가율 제도는 국민연금에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의 재평가율 용어 정의를 보시면 국민연금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의 평균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연금수급 전년도에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계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국어사전의 용어 정의를 보면 과거 보험료 납부 시점의 소득을 현재 가치로 재평가할 때 필요한 수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금 비전문가인 여러분들은 국어사전의 용어 정의가 더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공무원연금에서 재평가율, 곧 현재가치 환산 비율 방식의 도입은 2009년 연금개혁 당시 2009년 이전의 연금과 퇴직수당을 현재 시점의 가치로 환산하기 위해서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재평가율 방식의 도입 이유는 2009년 이전 공무원연금제도의 특징을 알아야만 이해가 가능합니다. 2009년까지 적용되던 공무원연금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월급이 가장 높은 퇴직 직전 3년 월급을 기준으로 연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였습니다. 보면 연금 지급액은 퇴직 전 3년 평균 보수월액 곱하기 최대 75%를 적용하였습니다. 그런데 2010년부터 연금 지급 기준 월급이 가장 높은 최고급여 3년 평균에서 재직기간 전체 평균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당시 재직기간이 30년 미만인 공무원들의 2009년 이전 연금액이 대폭
낮아지는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재평가율에 2010년 이후 개인의 소득 증가율을 반영하여 산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2009년 당시 낮은 급여를 받고 있던 저연차 7, 8, 9급 공무원의 연금과 퇴직수당이 대폭 하락하는 피해를 막고자 재평가율 산정 방식에 2010년 이후 본인의 소득 증가율을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평가율 제도의 법적 근거 및 변경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평가율 제도의 법적 근거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974호 부칙 제9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부칙 제9조 2항 시행 전 재직기간 등에 대한 보수월액 또는 평균 보수월액의 산정 방법에 대해서 보수월액 또는 평균 보수월액을 급여 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 영 시행일 전날의 보수월액 또는 평균 보수월액의 급여를 급여 사유가 발생한 날의 기준소득월액, 곧 여러분이 퇴직하는 시점의 기준소득월액을 나눠서 이 영 시행일 전날의 기준소득월액, 곧 2009년 12월 31일 기준의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급여 상승률만큼 재평가율에 반영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2013년 4월 공무원연금 가입자인 공무원들과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재평가율 관련 조문을 변경하게 됩니다. 2013년 재평가율이 변경된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506호 2013년 4월 20일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이 조문의 핵심은 본인 급여를 바탕으로 했던 재평가율 기준을 공무원 전체 평균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으로 기준을 바꾸게 됩니다. 기존에 본인 소득 증가율을 적용하던 방식에서 2013년 시행령 개정으로 전체 공무원 평균 소득 증가율로 정부가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이 공무원연금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겉으로는 작은 차이 같지만 지금 와서 연금액을 산정하면 너무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왜 차이가 발생할까요? 그 원인은 본인 소득을 기준으로 재평가율을 산정하면 본인의 호봉인상분, 승진에 따른 소득 증가분이 재평가율에 반영되지만 공무원 전체 평균 소득 증가율에는 본인의 호봉인상분과 승진인상분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재평가율은 대폭 하락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재평가율 하락은 연금 지급액이 대폭 하락하게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임용연도별 공무원연금 가입자의 사례를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이전 임용된 공무원들의 재평가율은 2013년 시행령 개정으로 모든 공무원이 동일하게 현재 143.73%의 재평가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았다면 이 표와 같이 모두가 지금보다 높은 비율의 재평가율을 적용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표는 가입자 간 비교를 위해서 연금 1년 가입으로 지급받게 될 연금액을 금액으로 환산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각 가입자별 2010년도 당시에 중간 정산된 1년 가입분의 연금액과 재평가율 변경 전 연금액, 재평가율 변경으로 현재 받게 된 연금액,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재평가율 변경으로 인해서
월 연금액이 얼마나 줄어들게 됐는지 순서대로 여러분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88년도 임용된 현재 4급 공무원의 경우 2010년도 중간정산된 연금액은 6만 1,000원이며 재평가일 변경 전 연금액은 13만 8,000원이며 변경 후 현재 연금액은 8만 7,000원입니다. 결국 연금 최종 손실액은 월 113만 원입니다. 다음은 1990년도 임용된 현재 5급 공무원의 경우 2010년도 중간정산된 연금액은 5만 8,000원, 재평가일 변경 전 연금액은 12만 7,000원, 변경 후 현재 연금액은 8만 4,000원이며 연금 최종 손실액은 월 83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1992년도 임용된 현재 6급 공무원의 경우 2010년도 중간정산된 연금액은 4만 8,000원, 재평가일 변경 전 연금액은 9만 7,000원, 변경 후 현재 연금액은 6만 9,000원이며 연금 최종 손실액은 54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2000년도 임용된 현재 6급 공무원의 경우 2010년도 중간정산된 연금액은 3만 7,000원, 재평가일 변경 전 연금액은 8만 8,000원, 변경 후 연금액은 5만 4,000원이며 연금 최종 손실액은 월 32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07년도 임용된 현재 6급 공무원의 경우 2010년도 중간정산된 연금액은 2만 1,000원, 재평가일 변경 전 연금액은 6만 4,000원, 변경 후 연금액은 3만 원이며 연금 최종 손실액은 월 8만 1,000원입니다. 다만 이분의 연금 손실액은 현재 작지만 향후 승진과 호봉 이상으로 인해 최종 피해액은 지금보다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과 같이 재평가율은 2009년 당시 저연차 공무원의 낮은 보수로 인한 연금법 개정 피해를 막기 위해서 개인의 소득 증가율을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2013년 정부의 일방적인 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모든 가입자가 동일하게 낮은 비율의 재평가율을 적용받게 됨으로써 2010년도 이후 급여 상승률이 높았던 저연차 하위직 공무원들과 승진으로 급여 상승률이 높았던 직급이 높은 공무원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일반직 공무원 중에 정년 퇴직 후 60세 수령하는 평균 연금액이 2012년 275만 원에서 2022년에 267만 원으로 연금 수령액이 3%가 줄어드는 피해가 발생하는데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행률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순서는 용어의 정의, 제도 도입 이유, 법적 근거 및 법령 개정 내용, 이행률에 따른 연금 손실 현황 순으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률이란 저는 삭감률이라고 정의합니다. 공무원 연금법의 용어의 정의를 보면 이행률은 재직기간별 기준소득월에게 적용하는 비율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09년 연금개혁 당시 2010년 이후 납부한 연금액의 평균 소득을 임용연도와 재직기간에 따라서 삭감하는 비율을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에 정하도록 하여 일정 비율로 평균 소득을 삭감하는 제도입니다. 연금액 산정의 가장 큰 기준인 평균 소득을 삭감함으로써 결국은 연금이 삭감되는 제도입니다. 2010년 이후 공무원 연금 지급액 산정 방식은 간단합니다. 연금액은 평균 소득 곱하기 지급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행률이 적용됨으로써 평균 소득 곱하기 이행률 곱하기 지급률, 결국은 연금액이 이행률만큼 하락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제도는 왜 도입됐을까요?
2009년 연금개혁 당시 정부는 이행률 제도를 도입하지 않으면 개혁 이후 장기재직 공무원들의 연금액이 오히려 과다하게 상승하기 때문에 이행률 제도를 통해서 연금액이 개혁 전보다 과다하게 상승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도입해야 한다고 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행률 제도의 법적 근거 및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법률제 9905호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3조 기준소득 월액에 적용하는 관한 특례라고 되어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 제21,974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부칙 제10조에 기준소득 월액에 적용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다라고 규정하며 이행률 적용표를 제정하였습니다. 이 이행률 표는 임용 연도별, 재직 기간별로 다 다른 비율의 이행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용 연도별로 최종 적용되는 이행률을 보면 1977년 67.45%, 1985년 71.39%, 1990년도 76.13%, 1995년도 86.14%, 2000년도 94.46%, 2005년도 100.08%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행률 제도는 주로 2004년 이전 임용된 공무원들의 연금 지급 비율을 삭감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90년도 임용된 공무원이 퇴직 시 평균 소득이 600만 원이면 600만 원에 해당하는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76.13%를 적용하여 456만 원에 해당하는 연금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23.87%의 연금이 삭감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가입자별 이행률에 따른 연금 피해 사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88년도 임용된 현재 4급 공무원의 경우 73.09%의 이행률이 적용되며 월 37만 원의 연금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1990년도 임용된 현재 5급 공무원은 76%의 이행률이 적용되어 월 41만 원의 연금이 줄어드는 피해를 보고 있으며, 2000년도 임용된 현재 6급 공무원은 94%의 이행률이 적용되어 월 13만 8천 원의 연금이 줄어듭니다. 이상과 같이 이행률 제도는 가입자별로 다른 비율의 이행률을 적용해서 특히 장기재직자들에게 더 많은 피해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행률 제도는 현재 퇴직하시는 분들에게 또 다른 연금 삭감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행률 제도의 또 다른 문제점은 여러분들이 내는 기여금을 징수할 때는 이행률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기여금을 징수할 때는 여러분 급여의 100%를 기준으로 해서 기여금을 징수하고, 현재 퇴직하시는 분들께는 급여의 70에서 80%에 해당하는 연금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퇴직하시는 분들이 납부하는 기여금의 실질연금 보험료는 법에서 정한 9%가 아니라 사실상 12% 내외의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1985년도 임용된 공무원이 과세소득이 만약 100만 원일 경우 이분은 현재 100만 원의 9%인 9만 원의 기여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금을 줄 때는 100만 원을 기준으로 연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71만 4천 원을 기준으로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연금을 지급받는 기준인 71만 4천 원을 기준으로 9%의 연금 보험료를 적용하면 이분은 6만 4,260원의 기여금만 납부해야지 정상입니다. 그러나 현재 9만 원의 기여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분은 9%의 기여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12.61%의 기여금을 납부하는 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노총 공무원본부에서는 공무원 퇴직자들이 사실상 9%의 법정연금 보험료를 초과하여 납부한 12% 내외의 보험료를 과다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소송과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행률 제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재평가율과 이행률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제도에 의해서 연금 가입자인 공무원들은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게 되었을까요? 공무원연금 가입자별로 재평가율 변경과 이행률 제도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연금을 손해보는지 사례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88년도 임명된 현재 4급 공무원은 매월 150만 원의 연금이 삭감되었습니다. 1992년도 임명된 현재 6급 공무원은 매월 89만 원의 연금액이 삭감되었습니다. 1998년도 임명된 현재 6급 공무원은 매월 57만 원의 연금액이 삭감되었으며 2000년도 임명된 현재 6급 공무원은 매월 45만 원의 연금액이 삭감되는 피해를 현재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 공무원연금공단의 연도별 신규 퇴직 공무원들의 연금 평균 수령액 통계를 통해서도 입증되고 있었습니다. 이 통계 자료는 일반직 공무원이 정년 퇴직 후에 만 60세에 처음 수령하는 평균 연금액을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1년간 공무원연금공단의 통계 자료를 이용해 만든 자료입니다. 이 기간 공무원 보수 누계 인상률은 32%인데 연금 수령액은 2012년 275만 원에서 2022년 267만 원으로 오히려 3%가 인하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공적연금은 최소한 보수 인상률만큼은 인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은 인상이 아니라 마이너스 3% 인하되었다는 것은 사실상 공무원연금이 최소 35% 삭감되었다는 의미와도 같기 때문입니다. 이번 강의에서 보여드린 재직자별 연금 손해액표에서 나오는 손해율과도 거의 일치하는 결과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정부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으로 우리 공무원을 속였고 우리는 그동안 속았습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연금의 정상을 위해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당사자가 나서야 여러분의 분노가 모여야 정부의 입장이 변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라도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에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항의 전화라도 한 통 하세요. 재평가율 원상 회복해라. 이행률 폐지해라. 당당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부가 변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이행률 제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처음 2009년 공무원연금법에 이행률 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연금법 개정으로 장기직 공무원들의 공무원연금이 과다하게 상승한다는 이유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난 11년간 공무원연금이 과다하게 상승했습니까? 현재 공무원연금 장기가입자들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의해서 재평가율 산정 방식 변경으로 이행률 제도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연금액이 삭감됐는지 여러분들이 사례를 통해서 통계를 통해서 보았지 않습니까? 공무원연금은 지난 11년간 상승한 것이 아니라 하락하거나 정체되었습니다. 이행률 제도, 이제는 연금의 정상화를 위해서 당장 폐지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연금 정상화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직 공무원 퇴직자의 연금 수령액 통계와 통계청 가구중위소득 통계를 비교한 자를 보시면 가구중위소득이 10년간 45% 상승할 때 연금 수령액은 11년간 오히려 3%가 줄었습니다. 공무원 연금 수령액이 가구중위소득 대비 126%에서 83%까지 10년간 43%가 하락하였습니다. 지금과 같이 연금 수령액은 정체되거나 찔끔찔끔 오르고 민간 소득과 물가가 계속 오르는 추세가 지속된다면 향후 10년 이내에 평균 연금 수령액은 가구 중위소득의 50% 이하로 떨어지고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공무원들이 퇴직 후에도 70세에서 80세까지 일을 해야만 하는 노후 빈곤에 전체 공무원이 노출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 강의 내용에 대해서 반신반의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통계는 과학입니다. 제 말은 믿지 못하더라도 이번 강의에서 설명드린 자료와 통계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공무원 스스로 노후 빈곤을 막기 위해서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본 강의에서 설명드렸듯이 여러분들이 행동에 나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20만 공무원들이 행동에 나서면 요지부동 정부도 변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재평가율과 이행률 제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무원연금에 대한 3차에 걸친 강의 유튜브 촬영을 마치며 저희 개인적 소회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기도 연천군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에서 공무원연금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지난 2016년부터 공무원연금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공무원 노동조합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공무원 노조에서 현재 공무원연금법의 문제점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느끼고 제도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제가 속했던 상급단체 노조 간부들의 무관심으로 그 당시 노조 차원의 제도 개선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2021년 한국노총 공무원연맹으로 노동조합의 상급단체를 변경한 후 공무원연금 제도 개선에 전념하기 위해서 노조 전임 휴직계를 내고 지난 3년간 연금 정상화를 위해서 연금공동대책위원회, 공무원연금 강사 양성, 연금소득공백 토론회 등 연금 정상화와 연금소득공백 해소를 위해서 다양한 대정부, 대국회, 시민단체 연대, 노동조합 교육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정부 부처의 무성의한 대응과 일부 노동조합의 방해로 소기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올해 12월에 전임 휴직을 마치고 재소속기관으로 복귀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안타까운 점은 제가 기존에 활동했던 공노총이라는 노동조합이 조직 간 갈등 때문에 저의 대정부 교섭단 연금 분과 참여를 방해하는 등 오히려 정부가 연금 대화를 거부하는 명분을 만들어줘 결과적으로 이행률 폐지 등 제가 제출한 공무원연금 관련 대정부 교섭 의제를 제대로 논의도 하지 못하고 소속기관으로 복귀하게 된 점을 가장 아쉽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노동조합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연금에 관한 문제는 120만 공무원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로는 서로 조직이 경쟁하고 싸우더라도 절대 공무원 연금만은 경쟁하지 말고 분열하지 말고 연대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제가 소속기관으로 복귀해도 공무원 노동조합들이 공무원 연금에 대한 정책 연구 및 전문가 육성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2009년,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에서 우리의 연금을 대학 교수나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좌지우지하도록 방치하여 결국 현재와 같은 연금 재앙이 벌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존권을 다른 사람 손에 맡기는 일이 두 번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과 노동조합의 역량을 강화해 힘써 주셔서 우리의 노후는 우리가 지키는 그런 노동조합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도 정부가 주는 대로 알아서 주겠지 그 아니라 설마 공무원이 우리 연금을 깎으랴 이런 아니할 생각을 그만두시고 최소한 우리의 생존권의 마지막 보루인 공무원 연금에 대해서 공무원 모두가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인사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